자, 동아시아의 근대 사회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근대 사회 경영은 그냥 정해져 있어. 아탱변신 끝. 이건 끝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 자, 유럽 사회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면서 특히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영국은 이런 은 유출이 심각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편을 갖다가 밀무역으로 팔기 시작을 하죠. 다시 은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편 문제도 있지만 은도 심각하게 유출되면서 은본이 경제체제를 갖고 있던 청나라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을 폐기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렸어. 이를 빌미로 영국이 침략해 온 사건, 이 아편 전쟁이죠. 이 아편 전쟁은 크게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아편 전쟁에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겠죠.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홍콩을 할양하고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그리고 또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명을 남기게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최초라고 하는 거에는 항상 큰 중요도가 붙게 되죠.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야. 미국의 제독이었던 페리가 흑선을 이끌고 가서 대포 빵 쏘주는 쏘는 거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와 대단하모니다 하고서 화친을 맺게 되죠.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찬가지 개항 그리고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 일본의 입장에서도 최초의 조약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모두 연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교역에 대한 이야기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 그리고 영사재판권 등등의 불합리한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시작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은 열강과의 개항이 아니라 일본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무력 행위를 하다가 후퇴하게 되죠. 이 문제를 빌미 삼아서 조일 수호 조규가 1876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차 아편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항하는 항구의 수도 적고 이 교역 양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텐신 조약, 베이징 조약 등등을 체결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개항장도 확대하고 크리스트교도 포기할 수 있게 허가를 냈죠. 이때 이것을 중재해 주었던 러시아는 그 대가로 연해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 과정의 동시작으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라고 하는 자가 청조 타도를 목적으로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냈는데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크리스트교의 사상을 가미한 이러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체로 이런 평등 그리고 토지 균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층민이 주로 이를 믿고 지지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태평천국 운동도 진압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적인 열강의 침략도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족 출신의 이러한 관리들이 양무 운동을 제기합니다. 자강 근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방 한인 권력층들이 이들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크게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증국본
이홍장 같은 사람들. 자, 이 양궁운동의 양궁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양의 기술을 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지 실질적인 사상, 정치제도, 법률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최서용 몸뚱아리는 중국이고 기술은 서양 것을 쓰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 이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죠.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대양 함대, 북양 함대를 만들고 그리고 대포도 많이 만들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일전쟁의 패배로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본은 좀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개항을 했고요. 미국을 통해서 개항을 했고 처음에는 경제 혼란이 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급 문화들 사이에서 자기네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월급은 적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막 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차라리 왕을 모시고 이 양것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존왕양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가 생각을 하더라도 양놈들을 몰아내는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들한테 배우는 게 낫는 것 같아.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천황 중심의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모든 일어나는 근대적 변화 자체를 모두 모아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양 군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근대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고 이전에 있던 무사 계급들 다 없애버리고 신분제 없어집니다. 신분제 없어지니까 무사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군대는 또 징병제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 되는 징병제로 변하게 됩니다. 토지제도도 만들고요. 서양식 공장, 신분제 폐지,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체서용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자, 조선도 마찬가지 자체적인 개혁을 몇 가지 추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보내기도 하고 영선사도 파견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리기무 아문 또 별기군 창설을 했지만 이거 다 실패. 자, 그리고 급진개혁파가 또 갑신중개명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실패. 나중에 갑오개혁에서 근대적인 변화, 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나죠. 신분제 없어졌고요. 노비 다 사노비 다 해방했고요. 조세제도도 변했고요. 단발령도 내려지고 그리고 과부의 재가 허용되고 그리고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이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단순한 제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에 대한 변화, 이 민주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자체적으로 중국, 일본, 조선 모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양식 의회와 헌법이 필요하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일본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지만 왜냐면 천황 중심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탄압하지만 의회도 만들고 헌법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 어디가 있냐? 대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조선도 아간파천 이후에 덕수궁으로 돌아온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단에 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난 이제 황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체로 만들었던 독립협회가 이들이 의회를 원했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중추원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중추원이 의회는 아니에요. 다만 의회 기능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하죠. 중국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야,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변법론자,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변법론자가 등장합니다. 의원제도 도입해야 된다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모술전면으로 실패. 보수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거기에 서양 열강들이 지속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서양 귀신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부청멸양, 청나라를 도와서 양놈들을 멸망시키자. 반외세 운동. 그러나 당시에 연합군 8개국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외국의 군대가 베이징, 그냥 중국이 아니라 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결과를 거둔 실패한 거죠. 자, 또 신정,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죠. 정부 주도의 교육을 교육 개혁을 실행하고 신식군대 만들고 상공 육성하고 득타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만들어진 헌법이 흠정 헌법 대강. 그러나 이것도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기반으로 신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자, 우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제입니다. 총통이 있는데 당시에 청나라의 장군이었던 위안스카이가 배신을 때리고 이쪽 편에 붙어서 초대 총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도 욕심부리다가 실패. 결국은 중국 사회는 이 중화민국이 지배하는 베이징과 난징 일대의 소수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군인들이 지배하는 군벌들에 의한 분열이 일어난 상태. 여기까지 하게 되죠. 자, 동아시아의 서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양모운동으로 군대를 양성했던 청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청일전쟁에 당연히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됐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 조공 질서가 붕괴됨으로써 결국은 조선 침략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랴오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애하기로 했으나 러시아가 상륙 간섭을 일으켜서 랴오동반도는 다시 중국에 보내게 되죠. 이제부터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대결이죠. 러일전쟁에서 마찬가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이 중재해서 호츠버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요동반도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리슨과 다렌을 할양하게 되고 남만주 철도 활용권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은 일본 중심으로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돼요. 자, 결국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과의 제2차 영일 동맹, 일본은 다른 여러 국가로부터 조선 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을 쌓아놨고요.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하고 병합조약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지배의 식민지가 된 거죠. 안 끝났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은 당시 승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점령하기, 이거 독일이 지배하고 패전국인 독일의 식민지였던 산동반도를 점령하게 되고요. 중국의 21개 요구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중국의 국민들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 1월 달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모든 국경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식민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독일의 식민지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 이것을 중국에서는 크게 이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합니다. 중국에서. 자, 일본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권을 침탈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에 대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싱턴에 불러다가 너 산동반도 포기해, 군대도 좀 줄여 라고 해요. 이거를 워싱턴 체제입니다. 이 워싱턴 체제의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맞춰졌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가? 네, 저항까지. 어디 더 있어? 여기까지야? 네. 대박이네. 자, 한국과 중국에는 이 일본의 이런 주도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크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은 3.1 운동을 통해서 문화통을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됐지만,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오히려 더 악랄한 지배수법을 변하게 되고요. 이걸 보고 중국에서도 야, 우리도 반외세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오사 운동이 펼쳐집니다.
자, 당시에는 신문화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도 늘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산동반도와 이권 침탈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베르사유 조약을 하지 말라. 받아내지 마라. 산동반도가 왜 일본한테 넘어가야 하느냐.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